나가노현의 지역의원인 마루야마 다이스케.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지역 정치인이었는데요. 2021년 9월 29일 아침 7시경 그는 의원회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빠, 엄마 상태가 위험한 것 같아. 전화를 받은 마루야마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 집 사무실엔 이미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9일 아침 무렵 마루야마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앞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죠. 아들은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즉시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29일 새벽 무렵이었고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오지리시에는 빈집털이 범죄가 종종 있었던 데다 그녀가 금고 앞에서 발견된 점으로 볼 때 경찰은 그녀의 죽음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마루야마는 경찰의 빠른 사건 해결을 촉구했지만 용의자도 명확한 증거도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아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루야마는 장례식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何が起こったのかよく分かってない状態っていうのがやはりその悶々ともしますし、それは一日も早く犯人が捕まってほしいなとは思ってます。 마루야마는 이후에도 기자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거나 아내의 불단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2년 11월 28일 마침내 이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바로 마루야마 본인이었죠. 이 보도로 인해 세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도 소개될 정도였으니 말이죠. 마루야마 다이스케의 집안은 1883년부터 이어져 온 주조회사를 경영했는데요. 일부 주조공장은 유형문화재로 등록될 정도로 지역에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건물의 1층에 마루야마의 사무실이 있었고 아내가 살해당한 장소 역시 이 사무실이었죠. 발견 당시 그녀의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저항하다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찰과상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선 범인의 신발 자국을 제외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금고도 그대로였던 데다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편 마루야마는 경찰의 사정 청취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날 밤 동료 의원들과 술을 마신 뒤 나가노 시내의 의원회관에서 잤다고 진술했는데요. 실제로 동료 의원들이 밤 11시 30분까지 그와 함께 회관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기에 그에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난항에 빠진 경찰은 CCTV를 입수해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의 CCTV는 물론 인근의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회수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수상한 차량이 한 대 찍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 차량은 마루야마가 소유한 자동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었으며 번호판이 반으로 접힌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은 마루야마가 범행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들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공개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마루야마는 경찰에 체포되기 한 달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전화로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알았어요.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이 어디선가 천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경찰이 입수해 분석한 영상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영상에 찍힌 자동차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일부러 새길이나 오솔길, 비포장 도로 등을 골라 나가노시에서 시오지리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2022년 10월 15일 비공개 수사였던 방침을 바꾸어 그의 신변을 구속한 후 자동차,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 자택과 의원회관까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와 맞지 않는 점을 밝혀냅니다. 만일 그가 증언대로 의원회관에서 잠들었다면
범행 당일 밤 주행 기록이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의 자동차 주행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 주행 기록이 남아있던 데다 사건 이후 이전에 타던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했을 뿐더러 휴대전화는 물론 번호까지 바꿔 썼다고 하네요. 당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쉽게 번호를 바꾼다는 것에 주변 의원들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중고로 판매한 자동차는 판매하기 전 한 차례 취재진에게 사진이 찍혔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구부러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이 마루야마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기에 2022년 11월 18일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자민당에서 제명되었고 한 달 후인 12월 20일 살인죄로 기소되었죠. 그의 살인 동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영 방침에 따른 트러블인데요. 과거 2002년 마루야마는 부친의 타계로 주조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정작 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루야마는 가업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데다 기존 장인들과의 사이도 무척 나빴기에 귀찮은 주조회사는 경영인에게 맡겨버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칠기점의 딸로 경영이 힘들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회사를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영 방침에 대한 트러블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마루야마 여성 편력입니다. 그는 범행 이전부터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정치인이 된 후에도 이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불륜 상대 여성이 경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혼을 둘러싼 트러블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뜬소문이 아닌 확실한 정보로 추정됩니다. 현재 마루야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들은 할머니가 맡아 기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한 걸로도 모자라 양친이 곁에 없는 채로 유년기를 보내야 하니 말이죠. 물론 그것이 가명의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건과 별개로 마루야마가 양성애자였다거나 실은 추가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 소문의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한다는 말을 해놓고 정작 자기가 범인이었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